감가상각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한 소모, 쓰면 달아지고 시간의 경과, 시간이 지나거나 기술이 변화해가지고 진부화 등에 의해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표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쓰면 당연히 달아져서 나한테 이제 주는 효익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차를 샀는데 계속 타고 다니면 차가 점점 덜덜거리기도 하고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만히 놔두고 시간이 지나서도 그렇고 또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진부화됐다는 얘기는 유행이 지나버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절차를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재무상태에, 즉 재무상태표에 경영성과에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자,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왜냐면 처음에 차를 샀는데 1,000만 원짜리야. 몇 년 쓸 것 같아? 5년 쓸 것 같아. 이게 내용연수니까. 5년 동안 잘게 쪼개가지고 다 이렇게 비용 처리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상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일지 아닐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은 원가의 배분입니다. 네가 1,000만 원짜리 주고 산 차를 5년 쓸 것 같다고? 그럼 5년 동안 쪼개는 게 목적인 거야. 에? 이런 거지. 우리는 흔히 가치가 감소해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는데 차는 1,000만 원짜리 차지만 딱 시동을 거는 순간 이건 중고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사자마자가 가장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지. 요걸 측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취득 원가를 몇 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잘 배분할 거냐가 감가상각의 목적인 거야. 이해되셨죠? 원가의 배분이다. 자,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 봅시다. 감가상각 비의 계산 요소. 자, 크게 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뭐냐? 유형자산의 원가, 그러니까 취득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이 있다면 그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존가치는 따로 볼 거죠. 이제 그러니까 원가, 예전 표현은 그냥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그래요. 자, 원가는 뭐냐 그럼?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자산의 취득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돈 준 거, 저 차를 사기 위해서 또는 부담하는 기타의 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그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지급한 돈이야. 그게 원가야. 1,000만 원짜리 차. 이렇게. 자, 여기서 뭘 빼냐면 잔존가치를 빼래요. 잔존가치는 뭐냐면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 처분 대가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뺀 금액.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을 수 있는 거. 내가 이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년 쓸 것 같냐가 이제 내용연수거든요. 그 내용연수가 끝난 다음에 이거 중고차 시장에다 내다 팔면 받기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것을 뺀 게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5년 동안 900만 원을 잘게 쪼개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원가 또는 뭐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돈 뺀 것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 몇 년 탈 것 같냐 차를, 또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저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 생산량 비례법을 쓸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연수가 몇 년 정도 쓸 것 같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감가상각의 요소예요. 잘게 쪼개면 원가,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을 봅시다, 이제. 자,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배울 거니까. 첫 번째 정액법을 볼게요. 정액, 뭐 정액권 이런 거죠.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정액법이.
자,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 내용연수가 뭐 4년이다. 그러면 4년 동안 같은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정액법. 자, 계산식을 보면, 자, 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원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잖아. 요거를 내용연수로 나눠버려. 그럼 매년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게 다야.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 취득 원가, 잔존가치 10만 원, 추정 내용연수 4년,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일 때 각 연도 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액법이에요. 그럼 정액법 계산식은 취득 원가, 일단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취득했을 때 기계장치가 100만 원에 현금 주고 샀어요. 이렇게 하겠죠. 100만 원짜리니까.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가 100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을 거야. 여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됐죠?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 계산식을 볼게요. 취득원가 100만 원, 잔존가치 10만 원 빼서 나누기 4.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22만 5천 원이 나와요. 나누기 4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돼요? 분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말에 감가상각비 22만 5천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이 기계장치를 이렇게 바로 줄여버리는 게 아니고,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4년 쓸 자산 같아서 자산으로 처리해놨는데, 이제 경제적 효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 이걸 빼는데, 바로 얘를 빼버리는 게 아니고, 차감 항목을 써.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를 바로 차감하면 여기가 곧바로 22만 5천 원이 차감된 그림으로 보일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취득 원가를 모르잖아.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분계를 해라.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이겠죠. 이렇게. 누계야, 누계. 자, 그리고 이 분계를 하고 나면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가. 기계장치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 비용은 손익계산 넣을 거니까 여기는 필요 없어. 얘가 뭐냐면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죠. 그럼 여기서 쟤를 차감하는 형태로 그려줘야 되는데 얘 100 여기다가 22만 5천 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못 알아먹잖아 잘.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 얘가 이쪽으로 건너가면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왼쪽에 저 자산 밑에 붙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빼줍니다. 그죠? 이쪽에 쓰고 이쪽에서 이렇게 제거해서 77만 5천 원 만드는 거나 얘를 이쪽으로 가서 빼주면 더 보기가 좋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차는 취득했을 때 100만 원짜리인데 그동안 감가상각을 한 금액의 합계가 22만 5천 원이어서 지금 현재 이 자산의 장부 금액은 77만 5천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것을 알아보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지. 방식은 나누기 4니까. 금액은 감가상각비도 22만 5천 원, 감가상각 누계액도 22만 5천 원인데 분계는 똑같아요. 감가상각비 누계액 하는데 그 누계가 이제 여기는 합쳐지는 거야. 이 두 개를 합친 거야. 한 번 누계, 두 번 누계. 그러니까 1 더하기 1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니까 2, 1 더하기 1은 3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누계가. 이해됐죠? 이거 좀 달라졌어.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똑같지만 누계는 얘와 얘를 더한 거니까 누계. 감가상각비의 누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바뀌겠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가 45만 원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점점 장부가 줄어드는 거야. 누계액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 똑같죠? 3년차 똑같아. 분계는 항상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는 요 세 개를 합친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세 개가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 마지막은 똑같겠죠. 22만 5천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네 개를 합친 거. 누계니까. 그러면 90만 원이 돼서 마지막 그림이 100에서 90을 뺀 10만 원인 잔존 가치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 잔존 가치 빼는 걸 나머지 나누기 4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남겠지.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요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매년 감가상각비는 똑같아요. 근데 누계액은 왜 달라지느냐? 얘가 첫 번째 연도고 두 번째 연도는 얘의 합계, 얘의 합계, 얘의 합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계는 항상 똑같지만 누계액은 계속 누계로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상태표 개정이니까 계속 쌓인다고. 됐죠? 이게 이제 정액법의 계산식이었습니다. 자, 정률법 보겠습니다. 정률법은 동일한 율이라는 게 뭐예요? 퍼센트로 상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한대요. 왜 감소하는지 이제 식을 보면 알 거고, 정률, 매년 동일한 율로 상각을 하겠다. 자, 그래 계산식을 보면 연 감가상각비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률은 이제 따로 퍼센트만 알면 되는 거니까. 미상각 잔액은 뭐냐? 미상각. 상각하지 않은 잔액이야.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100만 원을 주고 사면 한 번도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미상각 잔액은 100만 원이야. 근데 한 번 상각을 해서 한 20만 원 했다 칩시다. 그러면 20만 원을 상각했으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80이지? 이게 미상각 잔액인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게 취득 원가고 이게 뭐야? 감가상각 누계액인 거야. 다음 연도가 되면 또 40을 할 거고 60을 할 거고 이렇게 하니까.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즉 다른 말로 미상각 잔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은 좀 어려운데. 자, 이 미상각 잔액은 여기 이제 표현하네요.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라는 얘기. 원가, 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정률이 있는데 정률은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 정률을 계산하려고 나오진 않으니까 이런 걸 내면 저기 상태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자, 정률을 계산하는 식이 1-n 루트 취득가액분의 잔존가치예요. 더럽게 어렵죠. 1 마이너스 루트도 아니고 n 루트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자, 여기는 내용연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내용연수 4년이면 4 루트 2에 취득 원가 100만 원짜리에 잔존가치가 10만 원인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거든. 어떻게 계산하겠냐?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사용법을 모르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알려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률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짜리, 잔존가치 10만 원, 내역연수 4년,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계산하시래요. 그럼 이제 계산식이 1-100분의 10을 하면 0.4388을 뭐라고 쭉 지나가요. 응? 이게 뭐,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고. 끝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잖아. 처음 샀을 때는 한 번도 상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이 100인 거야. 그 0.438이 나오겠죠. 정률 계산하면. 그럼 여기가 43만 8천 원인 거야. 그럼 분계를 이렇게 하겠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43만 8천 원. 이제 분계 똑같으니까 설명 안 할게. 그죠? 그리고 기말에 장부금액 얼마가 돼 있어요? 100 빼기 43만 8천 원 해서 요만큼이 장부금액인 거야. 여기 이렇게 T자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 똑같잖아요. 기계장치. 같은 거니까 설명 안 한 거야. 100만 원.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 43만 8천 원 빼니까 요렇게. 그리고 분계는 똑같이 4번의 감가상각비 438,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38. 그 해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상각을 했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은 100에서 43만 8천 원을 뺀 거야. 얘는 지금 여기하고 똑같지만 나중에 이쪽을 빼는 거야. 상각했던 걸 다. 43만 8천 원 빼고 0.438을 해요. 그럼 금액이 매년 같지 않고 훅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상각비가 나오는 거고 점점 갈수록 적어져. 그 원리는 당연하잖아. 앞머리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래서 자, 요 금액이 감가상각비니까 누계액은 얘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684. 그럼 장부금액은 100만 원 빼기 684에서 장부금액이 검정 줄어들겠죠. 세 번째 연도에 100 빼기 이거 빼고 즉 이거 빼면 돼. 누계액이니까. 그죠? 곱하기 이거. 그럼 얘보다 더 적어지죠? 당연하지. 앞머리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줄어들고 여기 이 칸은 모두 다 더한 거야. 이렇게. 그게 누계니까. 감가상각비 합계.
그래서 100에서 822를 빼면 장부금액은 177 이렇게요. 그 다음에 100 빼기 요거 빼면 되죠. 아니면 요거 다 싸잡아서 빼거나 100 빼기 822 495 0.438 하면 감가상각 B. 자, 이거는 이제 단수를 조정해서 여기 합계가 90이 되도록 한 거예요. 숫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딱 90을 만든 거예요. 여기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10만 원이 딱 남게 되더라. 이게 이제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의 계산, 정액법은 그냥 나누기,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니까 아주 쉽잖아.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미상각한 잔액이니까 그거를 정률로 곱해주면 매년 이 금액이 작아진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초기에 크고 점점 작아지는 방법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떤 의미인지 똑같이 설명드렸으니까 자산에서 차감해서 점점 10만 원에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률법이에요. 생산량 비례법 보겠습니다. 자, 생산량에 비례해서 상각을 합시다. 이런 거잖아. 이 기계인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 효익을 잘 감수하는 걸 측정하는 거냐? 아니면 초기에 많이 하고 점점 작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거냐? 아니면 기계를 많이 돌려서 많이 생산하면 그때 많은 상각비가 나오는 거고 많이 혹사를 했으니까 적게 하면 적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 비례법은 저 자산을 가지고 얼마를 얼마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 뭐 1000개를 만들 거냐, 아니면 그것을 조업도 시간으로 할 수도 있죠. 10,000시간을 돌릴 수 있는 거냐, 뭐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이걸 근거로 해서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인 내용연수로 보는 게 아니고 조업도 예상 생산량으로. 그래서 연 감가상각비는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다가 분모를 저게 기계라면 총 추정 생산량을 분모로 깔아. 뭐 몇만 개. 그리고 몇만 개 중에 올해 몇 개 만들었냐. 또 몇만 개 중에 내년에 몇 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이게 생산량에 비례해서 하겠다. 단기의 실제 생산량을 분자로 놓고 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이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 잔존가치는 10만 원, 추정 내용 연수는 4년. 또한 기계의 총 생산량은 1000개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해년마다 실제 생산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400, 300, 200, 100에서 총 추정 생산량이 1000개네요. 감가상각비 계산하시래요. 얘는 이제 내용 연수가 필요 없죠. 계산식이 어떻게 돼?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총 추정 생산량 1000개. 이게 분모. 그리고 분자가 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1000개 중에 400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금액은 36만 원, 감가상각비 똑같고 장부금액은 100 빼기 36만 원에서 한 64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다 똑같겠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 다음에 1000분의 이번에는 300개, 분자 300개. 그럼 나오는 금액, 누계액은 여기 두 개 합친 거 빼기 100 빼기 630, 370. 세 번째 년도 100 분모 1000 깔고 분자 200 넣고 180. 상각 누계액은 세 개 다 합친 거. 여기 세 개 다 합친 거. 100 빼기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년도는 1000에 마지막 100개. 해서 9만 원에 잔존가치 1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정액법은 뭐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중에 총 추정 생산량, 단기 실제 생산량. 이렇게 앞머리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수합계법 보겠습니다. 연수, 내용 연수를 합치겠다 이런 얘기네요.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 연수의 합계에 대한 잔여 내용 연수. 근데 그 내용 연수의 역순을 비율을 곱해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연수합계법이에요. 말은 어려운데 식을 잘 보면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요거를
분모를 내용연수의 합계, 5년이면 1, 2, 3, 4, 5를 다 더한 금액에 분자를 역순위가 5, 4, 3, 2, 1 이렇게 놓겠다는 방식이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만원, 잔존가치 10만원, 추정 내용연수 4년, 감가상각 방법이 연수합계법일 경우에 각 연도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십시오. 자, 첫 번째 연도가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100에서 10을 뺀 금액에 내용연수가 4년이죠. 그럼 1, 2, 3, 4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합이 10이에요. 그래서 분자를 뭐로 놓는다? 역순이니까 4로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36, 첫째니까 누계액도 36. 그래서 100에서 36을 뺀 게 이제 장부 금액이 될 거고, 두 번째 연도는 뭐가 되겠어요? 앞머리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3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씩 줄어들죠. 뒤엔 똑같고 이제 그 다음에 2가 되고 더 줄어들고 그리고 1이 되고 이게 연수합계법이라는 방식입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보겠습니다. 이중체감법 다른 말로 뭐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중체감 정액법의 방식에 대해서 2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미상각 잔액은 정액법이 아니지.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앞머리는 정률법하고 똑같아. 근데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인데 그 내용연수분의 1이죠. 근데 그거에 2배를 곱한 거. 그래서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산식은 앞머리는 미상각 잔액. 그리고 여기 상각률이 정률법처럼 정률이 아니라 여기 미상각 잔액은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고 정률에서 받은 거하고 똑같고 상각률은 내용연수분의 1이 정액법의 상각률이잖아요. 내용연수분의 1인데 거기다가 2배를 하는 게 이중체감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만원, 잔존가치 10만원, 내용연수 4년, 감가상각 방법이 이중체감법일 경우에 1년도 말 감가상각비. 앞머리가 미상각 잔액이죠. 첫 번째 연도니까 상각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지. 곱하기 4분의 1 정액법의 상각률 거기다가 2배. 그러니까 4분의 1인데 4분의 2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절반 날라가겠죠. 감가상각비 누계액 똑같고. 교진 여기까지 있는데 한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100에서 미상각 잔액이니까 50을 빼. 거기에 4분의 1의 2배. 그럼 2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중체감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형자산의 제거 보겠습니다. 제거한다는 얘기는 장부에서 지운다는 얘기지. 내다 팔았다는 얘기야. 내다 팔거나 버리거나.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재무상태표에서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자,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 뭐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그 처분 손익은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차액으로.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래요. 그러니까 장부에 얼마가 잡혀 있는데 그거를 얼마에 팔았느냐. 처분이 크면 처분이 싸면 처분 손실. 당기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처분익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점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원가 마이너스 상각 누계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장부 금액과 이 장부 금액을 이제 제거했으니까 처분 금액과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비품이 있습니다. 비품 취득원가 110만 원짜리고 상각 누계액이 100이 붙어 있네요. 취득원가 100, 그동안에 감가상각을 했던 금액의 합계. 요거를 20만 원에 처분합니다. 이게 이제 처분 금액이겠죠. 돈 받는 거. 대금은 현금 받았대요. 자, 여러분 급수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회계 처리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이건 분개를 좀 순서대로 해볼게. 쉬워요. 순서만 잘 지키면 돼. 자, 첫 번째. 자, 사올 때 비품이 왼쪽에 있잖아. 비품이. 그죠? 이것이 없어져야 되니까 비품에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짜리 제거합니다. 그리고 봤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오른쪽에 있어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있잖아. 누계액을 다 저쪽으로 빼요. 그러면 이 딱 분개를 하는 순간
뭐가 제거가 됐냐면 장부 금액이 제거가 된 거야. 이제 장부에 잡혀있는 게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죠? 일단 취득 원가를 제거하고 반대쪽에 상각 누계액을 제거시키면 장부 금액이 제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돼? 돈 받은 내역을 써야 돼. 처분 내역을 왼쪽에 씁니다. 얼마 받기로 했죠? 20만 원이죠. 왼쪽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할 거 다 한 거야. 이게 분계 순서예요. 다른 것보다 분계가 단순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취득 원가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상각 누계액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돈 받은 내역을 씁니다. 현금이면 현금.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 약속은 받았다.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 그리고 양쪽을 채워요. 자, 이쪽이 110, 이쪽이 120이죠. 이쪽이 부족하지. 이때 생길 수 있는 거 뭐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즉 110에서 10을 뺀 게 장부금액이야. 10만 원짜리인 거야. 예? 이렇게 비품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재무상태표에 110에다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해서 여기 감가상각 누계 계약고 100이 붙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10만 원짜리인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짜리 20에 팔았으니까 이익 본 거지. 근데 그거를 10만 원짜리를 빼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 110을 제거하고 반대쪽에 상각 누계액을 제거해야 장부금액이 제거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만 채우면 되지. 요용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급수에서 분개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니까 장부금액을 제거하라는 얘기는 취득 원가 빼고 상각 누계액 빼고 이렇게 됐죠?